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종목 코드 450080이고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다양한 분석 보고서와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7년에 설립됐으니까 역사가 아주 긴 건 아니죠.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 이걸 전문으로 만들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교적 신생 기업이지만 기술력이나 시장 위치 면에서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에코프로머티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동시에 또 간과하면 안 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미국 IRA 같은 정책 변화가 정말 이 기업에게 역사적 기회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넘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은 건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반등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각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어떤 투자 결정이나 산업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에코프로머티, 이 회사의 핵심, 역시 전구체 이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딱 하나 꼽으라면 단연 2차 전지용 전구체 프리커서 전문 생산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금속들을 아주 정밀하게 배합해서 만드는데 이 전구체 품질이 결국 배터리 성능, 그러니까 주행거리나 충전 속도, 심지어 안전성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아,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소재네요. 그렇죠. 에코 프로그램 내에서는 소재 생산의 딱 중간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전구체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라고 하죠. 이게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회사가 단순히 전구체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새롭게 힘을 쏟는 분야가 있다면서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눈에 띄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지역 생산 거점 확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이죠. 아, IRA? 네네. 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 부품 써야 세제 혜택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이 규정을 딱 맞추는 전구체를 공급하려고 캐나다 같은 곳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RA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원가 경쟁력 강화랑 순환 경제 구축이에요. 여기서 핵심 기술이 RMP 공정입니다. RMPO?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쓰고 버려진 폐배터리 있잖아요. 거기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 원료를 다시 뽑아내는 겁니다. 그걸 고순도 금속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전구체 생산에 쓰는 거죠. 쓰는 게 아니라 요즘 환경 규제 점점 강해지잖아요. 네, ESG 경영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추세 속에서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만들고 또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성 같은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IRA 대응을 위한 북미 투자,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 두 가지가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군요. 특히 IRA는 진짜 역사적 기회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영향이 큰가요? 네, 자료 분석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IRA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거든요. 네, 그렇죠. 탈중국 기조. 네,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머티가 중국 외 지역에서 고품질 전구체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역사적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미 공장 건설이 단순히 생산 능력 늘리는 걸 넘어서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탈중국 전구체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관계사를 통해서 양극재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은 다시 삼성 SDI나 SK용 같은 배터리 셀 회사로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테슬라, 포드, GM
이런 미국 대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조죠. 와, 그럼 진짜 미국 전기차 생태계가 크면 클수록 에코프로 머티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네요? 굉장히 유리한 위치인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큰 겁니다. 성장 스토리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최근 실적을 보면 좀 안 좋았어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도 그 내용이 나오던데 이유가 뭔가요? 네, 그게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2024년 실적을 보면 연간 매출액이 한 2,998억 원 정도 되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647억 원, 당기순 손실도 마이너스 426억 원, 좀 부진했죠. 네, 손실폭이 꽤 크네요. 여기에는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이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주춤하는 이른바 캐즘 현상이 있었어요. 캐즘이요? 그게 뭐죠? 초기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이제 막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좀 후퇴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2차 전지 산업 전반이 이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주요 원자재인 니켈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아, 니켈 가격? 네, 전구체 판매 가격이 보통 원자재 가격이랑 연동되거든요. 근데 니켈 가격이 내리니까 제품 가격도 같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확 나빠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장 수요 둔화에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겹친 거군요. 외부 요인이 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자료들을 보면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네, 단기 실적은 분명 안 좋았지만 대부분 분석 자료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이제 슬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 둘째는 전기차 수요도 그 캐즘 구간을 지나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2025년 8월 뉴스에 증권가에서는 2분기를 실적 바닥으로 보고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네, 봤습니다. 또 2025년 2분기 실적 자체도 매출이 전분기 대비 54%나 증가하면서 좀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오, 그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군요.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려면 재무적인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부채 비율이나 자산 규모는 어떤가요? 재무 상태를 보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74.92% 정도 됩니다. 74.92%. 높은 건가요? 이게 동종업계 평균이 한 93.56%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재무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은 약 4조 6,155억 원, 자기 자본은 1조 6,767억 원 규모고요. 물론 다른 자료에서는 이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안정성 평가는 비슷합니다. 아, 업계 평균보다는 낮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특히 중요한 건 2023년 11월에 상장 IPO 했잖아요. 그때 확보한 자금이 꽤 됩니다. 그 돈이 이제 북미 공장 증설 같은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실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상장 자금이 큰 힘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PBR 같은 지표 보면 좀 고평가 논란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4.54배 정도 됩니다. 업종 평균이 한 2.50배니까 확실히 높죠. 꽤 높네요. 네, 이건 시장이 에코프로머티의 미래 성장 잠재력, 특히 그 IRA 수혜랑 탈중국 공급망에서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에코프로 그룹 프리미엄, 이것도 좀 반영된 결과 같고요. 반면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5.56%,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마이너스 61.78배, 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마이너스요. 네, 최근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지표들은 사실 큰 의미를 두긴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 주가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기대감이 아주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미래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많이 녹아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의 실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까 중국 제외 글로벌 1위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그 전기차 종류에 따라서 니켈 함량이 좀 다른 전구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니켈 함량이 높은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용 전구체랑 또 NCM, 니켈 코발트 망간용 전구체 라인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는 점, 이것도 상당한 강점입니다. 아, 둘 다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을 제외한 글로벌 전구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IRA 환경에서는 이 중국 제외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하죠. 중국 빼고 1위라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생산량만 많은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독자적인 정제 기술이 있고요. 또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예를 들면 RPM, 로 프레커서 머티리얼이나 CPM, 캐소드 프레커서 머티리얼 같은 자체 공정 기술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원가는 낮추면서도 아주 고순도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거죠. 아, 자체 기술이 핵심이군요. 네, 이게 기술 장벽이 꽤 높아서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둘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친환경 전략, 특히 그 폐배터리 재활용, RMP 공정 기술입니다. 네, RMP 공점. 네, 이게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서서 요즘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나 ESG 경영 트렌드에 딱 부합하거든요. 애플이나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친환경 요소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술은 아주 중요한 협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ESG는 이제 필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3번째는 고객사 다변화 전략입니다. 고객사 다변화요. 네, 현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룹 관계사인 에코프로 BM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거든요. 아, 내부 거래 비중이 높군요. 네,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고 2027년까지 외부 고객사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미 신규 공장을 통해서 2025년부터는 외부 고객사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계획이 있군요. 네, 최근에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 그린리온이랑 재활용 소재 공급 파트너십 LOI를 맺었다거나 SK온이랑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전략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 친환경, 고객 다변화. 이 3가지가 핵심 경쟁력이군요. 그럼 국내외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특히 중국 기업들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대기업들이 배터리 소재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중국 기업들. 네. 물론 IRA나 CRMA가 중국 기업들한테는 불리한 환경이지만 기술력이나 생산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에코프로머티가 이 기술 우위랑 탈중국 프리미엄을 앞으로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경쟁도 만만치 않네요. 그럼 최근 주가 흐름이랑 투자 관련 정보들도 좀 살펴볼까요? 오늘 2025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주가가 약간 하락했던데요. 네, 10월 21일 종가가 65,200원으로 전날보다 1.2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63,700원에서 67,700원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이 정도 하락은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그러니까 잠시 숨고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숨고르기? 네, 좀 더 긴 흐름에서 보면요, 기술적으로는 꽤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어요. 2025년 초에 고점 102,500원을 찍은 이후로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5월에 저점 46,000원을 확인한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차트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막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이른바 정배열 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배열 초기 국면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통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가 기술적으로는 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흐름, 그러니까 펀더멘탈 요인은 뭘까요? 어떤 이슈를 계속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IRA나 CRMA 같은 정책 변화입니다. 이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이행되는지 또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또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기차 판매 데이터라든지 주요 배터리 회사들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죠. 네, 산업 전체 분위기를 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과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네. 그룹 전체의 어떤 이슈나 다른 계열사 주가 움직임이 에코프로 머티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책, 산업 심리, 그룹 동조화. 이 세 가지가 핵심 동력이군요.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는 주 에코프로던데 안정적인 편인가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주 에코프로가 맞고요. 약 44%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은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2대 주주가 중국의 전구체 기업인 GEM이라는 점이에요. 한 8% 내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 협력 관계 같은 걸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아, 2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군요. 의외네요. 네.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수급 여건이 좀 개선되는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것도 이런 수급 개선에 좀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지배 구조의 수급 개선까지. 그럼 만약에 당신께서 이 기업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제공된 자료 분석에 기반한 예시입니다. 네, 그럼요. 주의, 아래 내용은 특정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제공된 자료 분석에 기반한 투자 전략 예시입니다. 이건 절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다만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에코프로모티는 IRA라는 강력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있지만 동시에 단기 실적 부진이나 높은 밸류에이션, PBR이라는 부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네, 그래서 분석가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북미 공장 가동 효과가 눈에 보일 때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구간까지 만약 가격이 내려온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꽤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모트의 미래를 좀 더 그려보죠. 주력 사업은 계속 전구체가 될까요?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시장 정점 우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앞으로 최소 3년, 길게는 그 이상까지도 주력 사업은 단연 2차 전지용 전구체가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대규모 투자가 다 전구체 생산 능력 확대, 특히 북미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시장 정점 우려는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훨씬 우세합니다. 아, 아직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최근에 부진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캐즘이라는 일시적인 성장통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때문이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아직 10%대에 불과해요. 성장 여력이 엄청나게 남았다는 거죠. 전구체 시장 역시 구조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산업의 정점이 아니라 단기 사이클의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저점 통과 국면이다. 네. 실제로 일부 자료에서는 2025년 연간 매출액이 거의 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 북미 공장 가동되고 유럽 신차 출시 효과 같은 게 반영된 예상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재활용 사업, RMMP, 이것도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서 미래에는 꽤 중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 니켈 지분 인수를 통해서 원료 확보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 차원에서 M&A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 있는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은 뭘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꼭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시장 변동성입니다. 에코프로머티 주가는 2차 전지 산업 자체의 업황이나 투자 심리 변화, 그리고 거시경제나 정치적 변수,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IRA 정책이 바뀔 가능성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정책 리스크도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재무 상태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니까 부채가 늘어나거나 생각보다 수익성 개선이 더디면 재무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일부 자료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나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재무 건전성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셋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락하면 전구체 가격이랑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랑 가격 변동 위험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외 경쟁사들이 계속 추격해오고 있고 특히 중국 기업들이 IRA 장벽을 어떻게든 우회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과거에 에코프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 내부 회계관리 부실 문제가 좀 불거졌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이게 그룹 전체의 어떤 지배구조나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 버티리얼즈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IRA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적 순풍을 등에 업고 탈중국 전구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잠재력은 분명 커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차 전지 시장 자체의 변동성, 또 치열한 경쟁, 재무적인 과제들,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핵심 기술력이나 시장 선점 효과, 그리고 북미 중심의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결국 관건은 재무적 안정성을 잘 유지하면서 계획된 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또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서 외부 고객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장기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당신께서는 에코프로모티의 어떤 면모에 가장 주목하게 되셨나요? 이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그 RMP 공정이 과연 미래의 2차 전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변동성 큰 원자재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과정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